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CBC 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봤어요. 칼 이튼이라는 아저씨를 통해서, 아들도 있죠. 굉장히 잘생긴 아들. 되게 멋있는데, 이런 곱슬머리면 이탈리아계가 아닌가, 지중해 남부 쪽 계열이 아닌가, 그 그리스 같은 계열 아저씨인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은 딱 영어권 이름인데, 아저씨. 어쨌든 그 30년 동안, 35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집을 못 사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을 뭐 비하하거나 놀리거나 뭐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반면 교사를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든 게, 30년이 어떤 세월이 있는지를 한번 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몇 가지는 찾아놨는데, 일단은 30년 전에, 지금 집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30년 전에 집 사기는 똑같이 어려웠을 거야, 아마. 제 기억에 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제가 어렸을 때 삼성역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삼성역에 그때 로봇 박람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그래서 버스 탈 때 정말 막 힘들게 아버지 막 손 놓치고 막 엄마 손 놓치고 하면서 겨우 타가지고 삼성역에 갔죠. 그리고 로봇 막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서 버스 타고 다시 집에 돌아갈 때 제 기억 속에는 그 논 옆에가 그냥 공터 논두렁이었어요. 가지고 거기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차 그 도로도 특별히 없어가지고 그 차길 따라 가다가 버스 와서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시흥동 살았던 것 같긴 한데, 나중에는 이제 수초동 이사 가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그때 집 샀어야 되는데, 그때 강남에 땅 샀어야지. 요즘에 삼성동 엄청나게 뜨잖아요. 그죠? 강남은 뭐 물론이거냐.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샀겠죠. 그죠? 지금도 돈이 없어서 또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싼 지역으로 가서 외곽으로 빠져서 살 수 있는 데를 사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서 소위 말하는 1급집, 입지가 좋은 곳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70년대 가격이 어땠을까? 35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일단 70년대 가격이 어땠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뭐 특별히 막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없었어요. 밴쿠버직을 찾았는데 토론토 대신 나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집 가격이요, 29,429불입니다. 뭐 이 가격 자체가 아마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29,000, 3만 불에서 7만 불까지 거기가 뭐 두 배로 가격 떴어요. 10년 사이에. 그때도 가격이 3만 불이다.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당시는 아마 좀 그래 나름대로 비싼 가격이었을 텐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때 5.1 파동이 있었잖아요. 5.1 파동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지금 보면은 막 전 세계가 호황기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5.1 파동이 막 1차, 2차 막 중동 전쟁도 있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빡빡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때 보세요. 가격이 3만 불에서 7만 불로 확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살만 하겠네.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우리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게 지금 10억인 집이, 내가 10억인 집을 봤어요. 근데 10년 뒤에 이게 25억으로 뛰었어. 그죠? 그러면은 이 가격 사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가격적으로도 사기 쉽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대체 두 배나 오른 가격을 내가 왜 사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어쨌든 70년대에는 이렇게 쌌네. 가격 두 배는 올랐네. 그러면 물가를 한번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짜장면 저도 600원 먹고 엄마랑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500원이었던 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한국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7,000원, 8,000원 하나요? 요즘에 짜장면들. 밴쿠버 짜장면 사 먹으면 요즘에 14불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거랑 따지면 훨씬 더 비싸긴 한데, 물가는 어떻게 됐을까? 자, 캐나다 물가입니다. 캐나다가 원달러가 1970년대 원달러가 2023년에 원래 1불이 지금은 7.44불의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7분의 1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644%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3.86%가 올랐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뭐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동안 물가 과거는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계산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죠? 1불이 7.44불. 그러니까 7.5배나 쉽게 말해서 7.5배 가까이 올랐다. 근데 물가가 보시면요.
물가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막 물가가 10% 팍팍 올랐어요. 이러니까 집값이 확 올라갔죠.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쉽게 말해서 화폐 가치가 팍팍 떨어지니까 가격이 그때만 해도 2배가 올랐다. 근데 우리가 한국도 그렇지만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도 그렇고 물가의 안정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는데 코로나 때 다시 또 3.4%, 7.2%막 올라갔죠. 어마어마하게 막 올라가죠, 물가가.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떨어졌고, 마잉 파워 같은 경우에는 1달러 가치가 오히려 70년대에는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그 뒤로는 계전이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잉 파워라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은 1달러가 불과 13센트의 가치밖에 없다. 이러고 보면은 결국 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자료가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었는데 70년대 집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70년대 집 가격이에요. 여기 이제 파란색 두꺼운 그래프가 이제 싱글 디태치드 하우스고요. 여기 주황색이 이제 타운홈. 콘도는 이때 이제 워낙 많지 않았다 보니까 가격조차 집계가 안 된 것 같아요. 1977년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 제가 보니까 아까 3만 불에서 7만 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여기 워낙 좀 변동폭이 좀 컸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1억도 안 되는 가격, 10만 불도 안 되는 가격, 뭐 집에 따라서는 오래된 집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것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런 가격, 그러니까 뭐 3만 불, 4만 불, 5만 불이었던 하우스 가격이 뭐 여러분들 뭐 다 워낙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자체가 평균 가격이 이제 뭐 2밀리언, 우리 돈으로 거의 20억 가까이 지금 되는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몇 배 오른 거예요? 4만 불이라고 쳐도 거의 뭐 10배 가까이, 뭐 9배 가까이 오른 거고, 그리고 이 타운홈 같은 경우도 더 쌌어요. 사실 타운홈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는데 이런 가격들도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랐다. 뭐 9배, 10배 뭐 그 정도 오른 거예요. 그죠? 이런 30년의 세월이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과거를 돌아보니까 야, 그랬구나, 이랬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정확하게 나오지만 그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집 사기가 가격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금리도 오늘 또 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더 떨어질 텐데 지금 가격으로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지 생각하는데 앞으로 30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앞으로 30년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지금은 비쌌지만 70년대에도 당시에는 집 가격 했지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때 집이 요때 79년에 2배로 오른 가격에 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아, 세상에 내가 불과 10년 전에는 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이 집이 절반 가격이었는데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가격이 2배로 올랐네. 이거 집 배가 아파서 도저히 집을 못 사겠어. 하지만 그때라도 산 사람들은 지금은 얼마가 됐습니까? 뭐 20억 가까이 오른 어떤 기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도 비싸고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하지만 30년 뒤에 분명히 올랐겠죠. 왜냐하면 가만히만 숨만 쉬고 있어도 어떻게 된다?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화폐 가치는 결국 겨우 7배, 7배 정도 올랐지만 부동산은 거의 10배 가까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부동산이 물가보다 더 굉장히 물가를 이겨내는 힘이 있네.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뭐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시기를 맞춰보자. 앞으로 경기 침체 올 테니까 뭐 좀 떨어진 다음에 한번 사보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막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렌트가 너무 비싸져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집 사정상, 여러 상황 여건상 내가 집은 지금 꼭 사야 돼. 근데 너무 아쉬워.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그냥 접어버리고 지금 그냥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서 2년, 3년, 5년 뒤에 되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집으로 30년 가자. 근데 그 집에 30년 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집 사서 10년 뒤에 오르면 또 팔아서 좀 좋은 입지로 또 가고 10년 뒤에 또 팔아서 좋은 입지로 가고 결국은 한 집에 30년 사는 건 쉽진 않고 좋은 집을 사서 계속 좋은 입지로 올라가면 되니까 결국은 지금 집을 사놓으면 30년 뒤에는 분명히 로또가 된다. 나를 위한 로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내 자식을 위한 로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힘들게 뭐 아락바락 사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은 나랑 똑같은 고생을 시키지 않게 해서. 만약 이 아저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누구한테 제일 알려주고 싶을까요? 야, 너는 이렇게 살지 마. 아들이겠죠. 아들한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야, 넌 집 사라. 물론 이게 인생의 큰 조언이 아닐 수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하나의 중요한 조언이 될 수 있겠죠. 야, 너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저기 어디 외곽이라도 빠져서 일단 집을 사자. 거기서 시트렌 개통된다니까 타고 다니면 되지.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전기차 사가지고 출퇴근하면 되지. 뭐가 힘들어. 젊은 나이인데 한번 해보자. 아니면 직장을 랭리 근처로 잡아라. 서리 근처로 잡아라. 아보츠폴드 근처로 잡아라. 그래서 거기서 살면 되지. 그러고 나서 돈 생기면 차근차근히 또 좋은 입지로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나중에는 밴쿠버로 다시 이사 오면 되지.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얘기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건가? 100% 확신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확실한 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계속 찍어내니까. 지금도 돈을 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돈을 풀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베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리고 은행에서는 또 그 돈을 갖고 계속 대출을 내주고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다른 영상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너무 잘 나오는 영상들 많아서 여기서 또 두 번, 세 번 설명하기는 그렇긴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집 사는 거에 대한 단순히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집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집에 대한 그런 오너십, 마음이 편해지고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그 자부심, 밴쿠버에 내가 집을 갖고 있다는 어떤 뿌듯함, 여러 가지 무형의 자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집을 샀을 때 특히 주부들, 엄마들이 갖고 있는 많은 걱정, 고민들이 확 풀어져요. 그냥 집이랑 상관없는 문제도 정말 많이 풀어진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데 어쨌든 집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유형의 자산보다도 그 무형의 자산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집을 사면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 기준금리가 드디어 5%로 올라갔습니다. 조만간에 저도 아마 레터를 또 받을 것 같아요. 저번에 또 몇십 불 또 올라갔는데 또 몇십 불 올라가는 페이먼트를 내야 된다고 올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짜증나긴 하는데 지금 작년 3월 이래로 10번째 인상을 했고요. 드디어 5%가 됐습니다. 딱 계산하기 편하게 5%.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 내릴 겁니까? 도대체 막 사람들이 막 직장 많이 잃고 막 죽어 나가야 그때 내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캐나다에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고요. 경기 과열이 너무 심해졌고 에너지 가격이 낮아진 부분이 있지만 다시 또 올라갔어요. 다시 또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예상보다 회복이 강하대요. 이민자 그렇게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생각보다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렌트 가격 오르고 그죠? 지금 예측과 달리 인플레이션 목표 2%래요 아직도. 근데 이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아유 세상에. 어쨌든 지금 이런 지금 하이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인플레이션 작긴 잡았는데 어쨌든 금리가 무려 지금 5% 옛날에 비하면 비싼 건 아닌데 그죠? 근데 이걸 저도 처음 겪다 보니까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거는 계속 진행되고 인생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 살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저희 어떻게 사회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떤 그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또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이거 편집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천천히 해서 그냥 무편집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그 돈이 많이 힘들잖아요. 막 금리도 오르고 돈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유일한 방법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콘도를 팔고 그 돈을 딴 데 투자한다. 근데 지금은 요즘 부동산이 다시 또 막 상승세가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팔았다가는 나중에 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궁리만 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었었는데 근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이 맞는 것도 아니고 이걸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또 실현시켜서 하는 사람 드무니까 어쨌든 얘기가 좀 장황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요즘 보는 거는 부동산이 어디가 좀 저평가되어 있을까 이런 많이 좀 고민하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캘거리에 살다 보니까 캘거리 소식들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이제 다행히 콘도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거리 소식은 뭐 이렇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자주 보게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돼요. 부정적인 뉴스가 사실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얘기할까 말까 고민 중이기도 하고 나중에 좀 종합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밴쿠버에서는 좀 저평가 받는 데가 있을까? 밴쿠버 워낙 다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밴쿠버 지역 근교에서 메트로 밴쿠버, 프레이저벨 다 포함해서 뭐 아보츠폴드나 뭐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뭐 제가 100%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 생각에 상대적으로 가장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동네를 한 군데 찾았어요. 제 생각,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야, 여기 정말 여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뭐 제가 갖고 있는 막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다 팔아서 맞아 모든 거 올인해서 계산해 보니까 계산은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를 주전에 잠깐 얘기했다가 뭐 엄청 욕 먹었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왜 쓸데없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찾은 동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동네는 바로 이 동네예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스퀘어핏 당 그리고 건물 뭐 상태나 여러 가지 봐서 다른 지역이랑 대충 비교는 끝냈어요. 저는 비교를 해서 이제 차트를 좀 만들어서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만큼 싸게 나오는 동네는 지금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제 생각에는 어디냐면 자 여기 브릿지 뷰라는 동네입니다. 브릿지 뷰라는 동네예요. 동네가 크지 않아요. 요 동네는 지금 여기에 뭐 SFPR이라는 뭐 이렇게 산업화 도로 표현해야 되나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고속도로는 아니고요. 그런 도로와 또 이제 킹 조지 블리버드 뭐 고속도로 아니죠. 이런 도로하고 약간 이제 뭐 나름대로 고립돼 있는 곳이에요. 이제 고립된 것도 좋게 고립되면 좋은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고립된 거죠. 이게 동네가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썰입니다. 썰이 아주 놀스 썰이 아주 끝자락이에요. 놀스 썰이 이제 아주 끝자락 동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이제 산업화 단지로 주르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침수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108번 에비뉴로 가다 보면 여기가 내려갈 때 언덕으로 훅 내려가요. 언덕으로 훅 내려가니까 요 산업단지 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침수 지역인데 근데 요 동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언덕을 내려가긴 하는데 아주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침수 지역하고는 또 다른 구분이 지금 지어져 있는 동네이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가 제가 이제 가봤는데 요런 동네가 드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름대로 좀 고립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단독주택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고의 장점은 또 스캇 로드 스테이션이라고 역세권입니다. 나름대로 여기 역세권을 갖고 있는 동네예요. 역세권에서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직접 걸어보니까 체감 정도는 1km가 넘어가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빡센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여기 고가도로가 있거든요. 이 고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은 뭐 10분 내로 걸리면 10분 안짝으로 걸리니까 괜찮고 여기서도 뭐 외곽으로 떨어지면 이제 걷기는 사실상 좀 쉽지는 않다. 근데 어쨌든 여기가 스캇 로드 스테이션이 여기가 이제 파크 앤 라이드라 그러죠.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차를 해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 뭐 자전거나 여기 또 썰이다 보니까 자전거의 어떤 도난 위험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그 전기 스쿠터 같은 거 타고 이제 많이 잘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여기를 저는 이제 좀 요즘에 좀 눈이 확 띄어가지고 직접 가서 걷기도 하고 임장이라는 걸 소위 말해서 했죠. 한번 뭐 얘기가 길었는데 한번 집값 대충 볼게요. 한번 얼마 정도 되는지. 자 여기가 이제 브릿지 뷰 여기 나와 있죠. 브릿지 뷰이고 여기 스캇 로드 스테이션이 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일단은 가격대를 좀 고칠게요. 하이스트 프라이스 여기 하이스트를 해봤자 뭐 크게 다른 건 없으니까 찍어보겠습니다. 가까운 데를 찍어볼게요. 여기는 뭐 개발된 데가 많아서 비싸게 여기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요즘에 딱 사진으로 봤을 때 일반 하우스입니다. 일반 하우스인데 85만 불. 이 가격 자체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뭐 에이지는 지금 999로 찍은 거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쓰질 않았나 봐요. 5,000 스퀘어핏입니다. 5,000 스퀘어핏에 자 그럼 사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옆에 있는 요건 것 같아요. 보니까 옆에 새로 짓고 있죠 건물을.
옆집도 새 집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제가 영상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좀 땅을 사서 하우스를 사고 싶은데 나름대로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이 들어가서 좋은 집을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집에 가보면 굉장히 잘 지은 집들도 많아요. 그 옆에 이렇게 찌그러져 가고 있고 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런 정글들이 막 쌓여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땅값을 받고 파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에 맞서 판다든지 옆에는 공터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이제 이 백야드인가? 야드가 되게 크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집도 지금 공터인데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네는 만약에 썰이 인도 사람들 많고 동양 사람들 많고 싫어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저평가됐다, 그죠? 이게 이제 정크들 다 이제 치워야 되고, 그죠? 이거 아마 집안에는 사람이 못 살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면서 순수하게 이제 땅값만 주고 사는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옆에도 이렇게 큰 집이 지금 멀쩡한 집이 돈 들여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동네도. 그러니까 이 동네 보세요. 요게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인데 옆에도 상당히 뉴 하우스처럼 보이죠? 옆에도 새로 짓고 있죠? 근데 그 옆에만 가도 이렇게 좀 오래된 집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동네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 사는 동네로 시작을 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입지라는 게 원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이 안 되고 멈춰 있고 소위 말해서 새로운 지역들이 막 뜨잖아요. 그래서 막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구도심이 다시 개발되면 확 도망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따라오면 또 도망가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게 입지인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입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에 이제 변화가 올 때는 어떤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잡이 굉장히 많아진다든지 뭐 여러 이런 변수들이 생기면 입자가 역전이 되는 경우는 뭐 한국 같은 경우를 공부해 보니까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는 그게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써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네요. 아주 노숙자들과 깽단 요즘 며칠 연속으로 지금 계속 깽단끼리 싸워와가지고 사람 계속 죽는 기사만 나오더라고요. 좋은 기사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써리의 이 악명 높음 이게 노숙자와 이런 깽단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결국 물러갈 건데 지금 가장 저평가된 동네 이 가격에 하우스를 살 수 있는 동네가 과연 존재하나 있을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쉽지는 않았어요. 다른 집 동네 한번 봐볼까요? 뭐 여기도 10억 이하로 나왔네요, 그죠? 여기 동네 보시면 여기도 나왔네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역하고는 좀 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80만 불 일반 하우스인데 80만 불에 나왔습니다. 그죠? 80만 불 크기는 얼마나 되네. 이것도 5천 스퀘어핏이 넘으면 땅만 따져보니까 집은 물론 훨씬 더 아까 집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그래도 정크가 쌓여있진 않네. 최소한 정크가 쌓여있진 않으니까 여기 아까 5천 스퀘어핏이었는데 85만 불 여기는 80만 불. 그러니까 여기는 사서 이걸 부시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드네요. 그죠? 요런 가격에 이런 집을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제가 한번 여기 이제 로드뷰라고 그래야 돼요. 로드뷰를 한번 가볼까요? 제가 지금 이게 오늘 편집을 안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마셔가면서. 로드뷰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 순간 당황해가지고 지금 여기 떴어. 이렇게 당황을 하는지 진짜. 자, 이거 이렇게 봐도 제가 가서 찍은 거 안 봐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만 봐도 그죠? 여기 보시면 뭐 약간 올드한 집들이 좀 이렇게 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된 집들이 이렇게 혼조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 또랑도 흐릅니다. 프레이저 리버가 있으니까 옆에 또랑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 봤을 때 약간 올드한 수준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옛날에 이제 외갓집이 오류동에 있었어가지고 오류동에 많이 갔었었는데 거기인 것 같아요. 거기 막 시냇물도 흐르고 집도 엄청 낡았고 골목골목 막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진짜 오래된 집인데 마당이 이렇게 넓어요. 땅이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집이 여기는 이제 앞으로 한번 봐볼까요? 도로로 이렇게 쭉 도로도 보시면 뭐 인도나 이런 게 개발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정말 가보면 진짜 이런 동네가
아직도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개발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노인네들 많고 보면 또 여기 보시면 입구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게 계단을 올라가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건축은 잘 모르는데 여기는 이제 파운데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긴 있죠. 그러니까 부분으로 파운데이션 만드는 거 있죠. 콘크리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뭐 원통형으로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그런 트레일러 홈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집을 들어 올려가지고 파운데이션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중간중간에 철제 빗만 몇 개, 6개 정도 박아서 집을 들어 올려서 만든 진짜 오래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질 수가 없었겠죠. 근데 바로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그 옆에는 또 이렇게 이게 그리고 외관이 멀쩡해 보이네. 이게 이렇게 오래된 집 옆에 땅이 진짜 큰 집이네. 여기는 개발하면 와 대단하겠다 싶기도 하고 옆에 또 이렇게 새 집을 져서 지금 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좀 믹스업된 동네다. 굉장히 그 동네가 아까 여기 아닌데 이 동네를 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고립 커뮤니티다 보니까 제가 옛날 고립 커뮤니티가 이제 부자 동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자들의 특징이다 생각했는데 여기 뭐 부자 동네는 아니지만 고립 커뮤니티는 나름대로 여기 보면 브리지빌 파크도 있고 근데 이 근처에 엘리멘터리 스쿨도 하나 있고 뭐 하이스쿨은 없습니다. 세컨더리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엘리멘터리 하나 있는 것도 다행인 거죠. 근데 여기 고립된 애들만 여기 가면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서리의 학구는 이제 워낙 폭망 상태라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찍은 거 보면서 보도록 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닌데 내가 찍은 게 어디 있더라? 다운로드로 가야 되네. 참. 이거 편집 안 하고 이거 다 내보내기가 좀 애매하네요. 진짜 이런 거. 자, 봐볼까요? 자, 이거 제가 찍어온 건데 이게 오래된 집들 옆에 뭐 좋은 집들 계속 있었고 옆에 또랑도 흐릅니다. 그죠? 또랑도 흘러요, 세상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공사하는 집들도 많고요. 이렇게 요 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담도 지금 뭐 보면은 막 덩쿨들이 엉켜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런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뭐 그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었나. 여기가 보이는 데가 이제 페틀로 브릿지 넘어가면 여기가 뉴 웨스트민스터죠. 뉴 웨스트민스터가 보이는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동네가 세상에 다 아직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집. 그래도 이제 담이나 이런 데는 좀 깔끔하게 살고 있는 노부부 집이었어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뒤에 쉐드가 있는 것 같은데 쉐드는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졌어요. 무너지기 직전. 그러니까 요거를 판다 그러면 사는 사람 이것까지 같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마 그냥 다 밀어버리고 그 내년에 법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한 낫에 쪼개가지고 이제 폴플렉스를 들어갈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집들은 이제 땅값만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이제 뭐 공공시설이었고 저렇게 이제 지어진 지 불과 뭐 1, 2년밖에 안 되는 집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땅 좀 크게 사서 도심 가운데 이게 있는 집들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도심에 서리에 놀스 서리면 강 건너자마자입니다. 그죠? 이런 데가 제 생각에는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제 생각에는 요 동네 입구는 좀 약간 이제 한국으로 치자면 압구정동 같은 우리 압구정동에 한강 건너자마자 한남대교 건너자마자 있는 동네잖아요. 그죠? 페트롤 브릿지 넘어자마자 바로 나오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이 길이 이런 게 안 닦여 있어요. 보면은 안 닦여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걷는 길이 있긴 있는데 뭐 도로 따라 걸어야 되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집들도 새로운 집들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가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동네 또 재밌더라고. 차가 지나가면 차 주차 세우는 데도 애매하고 이게 또랑이 있는데 물이 뭐 흐르다가 이제 마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었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가가지고 보고 싶은 집이 있어가지고 이제 옛날에 정말 봤어요. 못 사는 동네였는데 지붕도 없이 저렇게 그때 뭐 다른 데 설명을 했네요. 여기 정말 오래된 집들이 여기 몇 개 주르륵 있어가지고 이 집은 이제 뭐 사람이 살인 것 같아요. 지붕도 이렇게 그냥 무너졌는데 천막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비만 안 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인 거예요. 그 옆에 못지않게 오래된 집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기에는 또 걸어 올라가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있나 싶기도 하고, 여기 집들도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있다고 오래된 해서 집들이라 파운데이션 있다고 해서 집 지을 때 새로 파운데이션 안 해도 되나요? 그 건축은 잘 몰라서. 근데 저기 지금 새 집하고 새로 짓고 있는 집들도 많고 동네가 이렇게 새 집 앞에는 차들도 많고 좋은 차들도 많고요. 새 집 또 새 집도 짓고 있고, 아까 보였지만은 바로 길 건너에는 이렇게 올드한 집들이 또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요런 데 다 이제 뭐 누군가 사서 새로 개발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되기를 원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근데 이제 그 책들 보니까 이렇게 불가능하더라도 생각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이거 보세요. 여기 집도 나왔는데 이게 팔렸죠? 이게 얼마에 나왔는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요 집도 걸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없는 거예요. 이 집도.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집 같은 경우는 뭐 새로 지은 집들이고 새로 팔린 집들. 저도 이제 뭐 돈만 있으면 이렇게 오래된 집 사서 여기다가 폴플렉스처럼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분양을 해도 되고 꿈 같은 얘기지만 분양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또 제가 이제 싸게 짓는 집을 막 보다가 뭐 새로 발견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이나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저렇게 많은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기회가 있는 땅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저평가받은 동네가 마지막으로 찍은 건 뭔가 한번 볼까요? 여기도 뭐 비슷한 동네라도 찍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논두렁처럼 막 돼 있고 오래된 집들 있어서 그냥 또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매물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들도 이제 부동산 업자들도 알다 보니까 이제 좀 싸게 나왔다. 이제 개발해라. 이 땅 사서 개발해라. 이 집 같은 경우는 뭐 1.3 밀리언인데 아까보다 훨씬 땅이 크죠. 8,600 스퀘어핏, 8,600 스퀘어핏이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스퀘어핏 땅 가격이 얼마 나오는지는 알 수는 없죠. 이 집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아마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아마 사서 이제 밀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질 수 있게. 이게 개발 진짜 이 정말 카펫은 50년 60년 된 카펫인가요? 리모델링 할 수도 있겠지만 레노베이션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실은 들어가서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들어가는 거.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가격이 내놓지 않으면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요때 이제 내놓으려고 팔려고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진짜. 뭐 근데 요런 땅 가격, 부동산 가격이 제가 랭리 외곽으로 요 약간 아보츠폴드 사이에 개발 안 된 게 뭐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죠. 약간 시골 한적한 마을들 이런 다 뒤져봐도 저 가격은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스퀘어핏당 이 가격이 안 나와요. 보니까. 그래서 스퀘어핏당 일단은 정말 가장 좀 저평가 받은 동네가 이 놀스 서리의 요 지역이 정말 좀 그런 나름대로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이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사면 어떡해 걱정했네. 뭐 쓸데없는 걱정합니까, 그죠? 나도 못 사고 아무도 못 사고 사람도 못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생각을 멈추지 말고 여기서 이런 동네들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뭐 폴플렉스 건설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올려봤고요. 네, 오늘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사정상 편집 없이 올리는 거라 굉장히 좀 불편하고 장황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한번 나누려고 찍어봤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